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경마를 가장 사랑하시는 가족 여러분. 지난 경마를 냉정하게 돌아보고 다가올 승부를 준비하는 가족분들의 영원한 파트너이고픈 독한복귀 장석입니다. 자, 7월 첫 주 경마를 무사히 치르고 오늘도 가족분들과 함께 합니다. 제가 지난주 예상방송 7월 첫 주 토요일 일요일 예상 경마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게 2015년도 들어서 장석이 예전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데, 사실 15년을 넘게 가족분들과 이를 열거할 수 없는 기억을 공유했던 것은 결국 동네에서 짤짤했던 게 아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결과 좋지 못했다는 것은 제가 뭔가 실수를 하고 있는 거다 해서 7월부터는 지저분한 잡생각 집어치우고 장석이 가장 잘하는 걸 하겠다 하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장석이 잘하는 게 뭘까?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아시는 분들도 있고, 네가 잘하는 게 도대체 뭐야? 궁금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인기만데 이게 과연 그냥 인기마냐? 아니면 진짜 능력이 동반된 인기마냐? 이것에 대한 고민을 제가 확실하게 정리를 해드리고요. 두 번째, 남들이 보지 못하는, 볼 수도 있죠. 하지만 과연이라고 하는 물음표를 강하게 던질 수 있는, 이게 되겠어? 라고 하는 물음표를 던지는 그 말필에 강한 느낌표를 드리는, 느낌표를 만들어 드리는 이 두 가지가 장석이 15년 이상 지켜내고 있는 그 이유입니다. 적중 개수는 중요치 않습니다. 뭘 어떻게 때려서 먹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상반기 나쁜 기억은 저 멀리 보내고요. 7월부터는 뭐 답도 없이 세 구멍, 네 구멍 불러서, 구멍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 구멍, 네 구멍 불러서 세 배, 두 배 맞히는 거? 자, 그런 적중은요, 그냥 다른 예상가 분들께 제가 양보를 할게요. 양보를 하고, 전 진짜 승부가 되는 예상을 하겠다고 약속을 드렸고요. 7월 첫 주, 다행스럽게도 약속을 지켜드렸습니다. 제가 방송 예상이 끝나고 광고글로 또 올리기도 했는데, 지난주는 잘했습니다. 제가 제 입으로 정말 제가 잘했다 하는 얘기 1년에 몇 번 안 나오거든요. 사실 그런 게 있잖아요. 예상가가 잘하는 거하고 흑석으로 배팅하시는 분들이 돈 먹는 거하고는 갭이 커요. 그 예상가들이 생각하는 잘했다는 거는 뭐냐 하면은 그런 거죠. 세 구멍, 네 구멍 불러갖고 저 배당 한 6개, 7개 맞추면, 오늘 밥벌이 했습니다. 아니면 쭉 5킬 하다가 툭 던져갖고 한 30배, 40배 딱 맞추면, 이거 하나로 끝났습니다. 모든 게. 근데 사실은 그거는 그냥 했다라는 거, 잘했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잘했다는 것은 많이 맞추고, 제대로 맞추고, 질과 양에서 모든 게 충족이 됐을 때, 그리고 제 입장이 아니라 배터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예상을 무조건 이겼다, 이거는. 무조건 질 수가 없다. 그랬을 때 잘했다는 예상이 나오는 거거든요. 저는 지난주에 잘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토요일 날 제가 방송을 통해서 토드 브라운 기억하시죠? 7경주 토드 브라운. 이건 제가 오픈을 했죠. 토드 브라운은 자신 있다. 내가 한번 주워서 때리겠다. 토드 브라운의 지상거탑 쌍승식 245.5배당. 요거를 받치기가 아니었어요. 때렸고, 그 이전에 첫 번째 승부처에서 라운스마트와 계산행진곡 쌍승식 12.3배당 단통. 이걸로 사실은 토경만은 마무리됐습니다. 그 전반부에도 적중된 것도 있고 마무리가 됐고, 그 일요경마 같은 경우는 굉장히 편하게 들어갔어요. 그러면서도 더 이기고 싶잖아요, 사람이. 전반부 약간 좀 말리긴 했는데, 제대로 중후반부에서.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전반부에서 추천경주 2번, 춘식이 놓고 2번 들어갔잖아요, 우리가. 3경주, 5경주. 근데 3경주는 춘식이가 대가리 왔어요. 근데 좀 아쉬웠죠. 후차권을 못 잡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승부처였던 5경주에서는 춘식이가 승부가 안 됐어요. 안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아쉬움을 4경주라든가 부산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이미 전반부에 다 상쇄를 했어요.
뭐 111 같은 거, 뭐 기억할 행운의 나라, 행복의 나라하고 뭐 111, 8.9배짜리 단통, 방송에서도 이거 단통 같다. 단통 그냥 찍었고, 그러면서 쭉쭉쭉 가다가 결국 이제 후반부, 제가 그 예상 방송을 통해서, 경마 그 예상을 통해서, 문자로는 좀 그랬지만, 음성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부산은, 제가 오경준과 부산 추천경 때 말씀드렸어요. 오늘의 부산은 하나의 승부가 있다. 뭐냐? 광역시장배 대상 경주가 오늘 때리는 경주다. 기다려라. 기다려라. 근데 사고 쳤죠. 감동의 바다. 19도 감동의 바다. 그리고 스프링 랄리. 복승식 배당 70배당이고 쌍승식 배당이 124배당. 요거를 또 승부처에 잡았고, 이제 지난주에 가장 짜릿했던 거는 이제 마지막 경주였죠. 제가 오랜만에 1군 한번 메인 한번 들어가죠. 오랜만에 1군에서 한번 승부 한번 때리죠. 조지죠. 들어갔고 바로 러시포스를 놓고 자신있게 들어갔던 경주였고, 스트롱 로드와의 승부막권 복승식 40.3배당 이거를 두들겨서 마무리까지 시원하게 끝을 냈습니다. 저는 지난주 이 결과물을 갖고 뭐 제가 금년에 좀 헤맸는데 지난주 결과로서 모든 걸 상쇄했다 이런 얘기 안 드립니다. 지난주의 의미는 뭐냐면은 가장 큰 의미는 그거였어요. 제가 그 6월달 조금 헤맬 때, 6월달에 엄청 헤맸잖아요. 우리가 5월 6월에 그때 6월 첫 주인가 둘째 주 그런 말씀 드렸어요. 야, 이거 분위기 반전이 좀 필요하다. 근데 여기서 분위기 반전은 한 가지밖에 없다. 999다. 999다. 999인데 그걸 일반 경주가 아니라 승부 경주 때려야 된다. 근데 6월 3주차에서 제가 승부 경주에서 2번, 6번 복승식만 150배당을 잡았어요. 그러면서 아, 분위기는 바뀌었다. 분위기는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7월 첫 주가 중요했던 게 뭐냐면 제가 아까 뭐 오픈 때도 말씀드렸지만 들어가면서 7월부터는 진짜 제 예상을 하겠다. 결과물에 상관이 없이. 근데 만약에 7월 첫 주에 결과물이 좋지 않았으면은 저도 사람인지라 또 흔들려요. 아, 아닌가? 생각이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적중이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하늘이 좀 도왔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뭐 아시다시피 그 승부처에서 들어갔던 적중이 진짜 마지막에 치열한 싸움 속에 굉장히 짜릿했던 적중이 많았어요. 완사이드하게 끝난 게 아니라 목차, 일마신차, 반마신차 막 이런 적중이 굉장히 많았단 말입니다. 이거는 하나의 반전 카드가 세게 온 거다. 뭐 아시다시피 저는 한 번 흐름을 타면 진짜 무섭게 흐름을 탑니다. 근데 그 흐름을 타기 위해서는 첫 발이 중요하거든요. 첫 발이. 자, 첫 발은 당당하게 찍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의 결과물이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는 겁니다. 분위기는 싹 바꿨고요. 지난주에 엄청 먹어댔기 때문에 지난주는요. 몸살이고 배팅했어도 최소한 2천, 3천은 먹는 거고요. 진짜 맘먹고 배팅했으면 지난주는 그냥 억 단위는 쉽게 먹는 날이었어요. 적중력 보시면 아시잖아요. 오직하면 제가 배팅 웬만하면 안 하는데 저도 지난주에 그냥 툭툭 던지기 했는데도 저도 솔직히 꽤 먹었습니다. 툭툭 던지기를 했는데 승부를 했던 게 아니었어요. 왜냐면 예상에만 집중하기 위해서 툭툭 그냥 던지기만 했는데도 제가 그 정도 먹었으면 실질적으로 배터분들께서는 엄청 지난주에 한따거리 많이 해주셨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난주의 결과물은요. 뭐 모든 걸 상쇄시킬 수 있다 이렇게 아닙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7월 2주차에 뭐 이번 1주차만큼 엄청 이기겠다? 이런 약속 안 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를 약속드립니다. 무조건 이길 수 있다는 약속 안 드려요. 경마라는 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큼은 제가 확신을 드릴게요. 제 예상을 하겠습니다. 제가 잘하는 거. 그동안 잘 못했어요. 제가 생각이 너무 많았어요. 그놈의 레이팅 때문에 생각이 너무 많았어. 이제 그런 거 생각하지 않을게요. 그냥 제가 잘하는 거 그냥 할게요. 그게 답입니다. 제가 경마 환경이 잘 뭐 변했어 어쨌든 간에 결국은 경마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기말을 골라내는 거고 남들이 물음표를 던지는 배당말을 느낌표로 만들어 드리는 거. 저는 그게 경마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발을 당당하게 찍고 들어간 만큼 이제 좀 더
편하게 갈 수 있겠습니다. 물론 뭐 아쉬운 막건도 있었죠. 뭐 토요역마 메인 승부였던 마이티잼 놓고 들어갔던 경주에서 1, 3차, 뭐 1회 역마에서도 이 경주에서 드리모스, 미소찬, 그게 그 쌍승식 31.5배당이었는데 2, 3차, 그리고 연이은 3경주에서 인수제와 터프러너의 62.3배당 1, 3차기였는데 저는 그래요. 지난주에 이 배당의 적중도 의미에서 다 있었는데 못 맞힌 경주에 대한 의미도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배팅을 했는데 허무하게 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지난주는 다수의 경주들이 허무했던 경주는 없었어요. 다 내용이 있었던 경주였고 경우에 따라서 못 맞췄지만 여러분들께서 배팅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배당을 통해서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근거를 마련해 드렸다. 이런 점에서 지난주는 더욱더 의미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직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제 시작입니다. 아직 많이 배가 고프고요. 채워야 할 게 많기 때문에 만족하지도 않고 만족해서도 안 됩니다. 저의 궁극적인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배팅 파트너가 되는 게 장석의 최종적인 목표고 그 길을 한 발 한 발 뚜벅뚜벅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배팅 파트너, 그게 장석이 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첫 주 함께 하셨고 좋은 기억을 함께 해주셨던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다른 드라마를 써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7월 첫 주차 독하게 복귀하고 2주차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의 찬란한 태양을 보기 위한 준비를 하도록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7월 1주차 독하게 복귀하고 2주차 준비하도록 하죠.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자주 주목해야 되는 기대만 들어갑니다. 이 첫 번째 경주는 토요 3경주입니다. 토요 3경주. 12마리의 마필들이 출주를 했던 경주고요. 요 레이스는 그 복귀마가 2마리가 있습니다. 2마리를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첫 번째 마필이 6번마 마법탄환이고요. 4차 왔던 마필이고, 그리고 두 번째 마필이 9번마 파인글로리. 요 두 마필이 이제 복귀 마필입니다. 6번마 마법탄환은 뭐 데뷔전, 2전, 3전 치르면서 바닥만 2번을 쳤고 한 번도 거의 바닥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번부터 조교 때 그러니까 마필이 리듬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자세가 잡히면서. 그래서 이거 변화가 왔다. 파인글로리는 이거는 지금 최근의 행보가요. 이거 지금 만들어내는 과정이에요. 근데 제가 방송을 통해서 파인글로리를 말씀을 드렸지만 한 가지 불안했던 게 마무리 주기가 좀 약했다. 지금부터 레이스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법탄환과 파인글로리 6번, 9번 게이트에서 출발합니다. 발주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움직임을 잘 보셔야 됩니다. 6번, 9번, 6번마 마법탄환, 9번마 파인글로리. 자, 출발합니다. 6번은 게이트 이탈이 나쁘지 않았고요. 9번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6번은 진짜 이번에 좀 세게 밀고 나오죠. 선두권에 붙이는 모습 보이죠. 그러면서 이제 중위권을 마법탄환 같은 경우는 따라오는 상황이고, 9번만은 지금 바닥에 밀려있는 상태예요. 지금 맨 후미권에 있고, 혁이가 지금 딱 중위권에 있죠. 혁이가 지금 여기 지금 앞에 3마리 보내고 좀 외곽에, 요 외곽에 있는 게 혁이고, 9번 같은 경우는 지금 뒤에 지금 보이죠. 앞에 봉화놓기 선행을 나갔고 라이징선, 가문트릭 이런 마필들이 선두권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쭉쭉 밀고 나옵니다. 쭉쭉 밀고 나옵니다. 지금 혁이하고 동수는 동일선상에서 이제 치고 나옵니다. 여기서 움직임을 잘 보셔야 돼요. 움직임을. 항상 말은 움직임이에요. 자, 일단 혁이 마필. 자, 혁이 잘 보시면은 발 쓰는 거 잘 보시고요. 내측에 지금 동수를 보면 약간의 좀 내삭기가 있었죠. 그래서 발을 좀 늦게 바꿨어요. 그러면서 발은 좀 치고 나오고 있고. 혁이만 보면 지금 계속 때리는데 반응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반응을 좀 계속해요. 외곽에서 계속 올라오죠. 계속. 결승선 통과. 이번에 이 두 마필이 대봤다 안 대봤다를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마필이 조교를 통해서 어떻게 변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첫 번째, 6번마 마법탄환. 자, 이 마필이 순발력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그동안 계속해서 선두권에서 움직임 이렇게 가졌던 마필이었거든요. 근데 차이가 뭐냐면 그 이전에는 선두권에 붙여놓고 마지막에 무너집니다. 직선 와서. 왜 그러냐면은 자세가 틀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4코너까지 오는 과정 속에 어떤 앞발의 움직임만을 가지고 스피드를 붙여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체력선만 크다는 얘기죠. 발만 쓰니까 계속 움직임이 이 밸런스가 안 맞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직선 딱 올라오는 때는 팍 써버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자, 정정이가 타면서 50km 두 번을 탔는데도 확 섰단 말이, 이번에 53을 달았고, 중간에 힘을 계속 썼단 말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때리니까 올라와. 왜 그러냐? 밸런스가 잡히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힘을 분산시킬 줄 안다는 거죠. 이제부터 마법탄환은 변화가 확실하게 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직전과 이번에 달라진 점이 그거라는 겁니다. 조교를 통해서 달라진 점. 해서 부중이 늘었고 전개는 똑같이 탔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추진 시 반응을 보였던 이유는 딱 한 가지. 그런 거였어요. 해서 마법탄환, 물론 차기 경주 조교 때 또 변화가 어떤 식으로 오는지를 계속해서 살펴봐야겠죠. 하지만 일단 제가 보는 조교로는 변화는 확실하게 왔기 때문에 분명히 차기 경주 상승 요인은 있다. 그 다음에 조건 보고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자, 9번마 파인글로리. 자, 이마필은 조금 다릅니다. 이마필 데뷔전에서 원준이 2전째 원준이 타는 걸 보면 말이 계속해서 끌려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말이 알아서 뛰는. 그래서 잘 보시면요. 이거 데뷔전에서 혁이가 타가지고 1번 게이트에서 급빠른 페이스에서 그만큼 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원준이 탔을 때 인기도 3위. 그 다음에 또 탔을 때 인기도 4위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동수로 바뀌어버리니까 두 번 눌렀으니까 이번에 제대로 타겠지라는 기대감에 또 빠졌어. 근데 어떻게 탔냐? 완전히 바닥에서 움직임을 가졌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번에 똑같이 탔어요. 한 가지 불안했던 거. 조교가. 마무리가 없었다는 겁니다. 월수목 3일을 조교하면 최소한 월요일이든 월요일이든 목요일날 한 번 세게 풀어야 되거든요. 특히나 이 파인글로리 같은 경우는. 근데 이번에는 그런 조교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은 자세라든가 이런 밸런스는 잡혀 있었던 상태고, 지난 경주 동수가 대봤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라이징선을 제외하고는 딱히 강한 놈이 없다라는 판단 속에 밀어붙였던 거였거든요. 근데 결국은 또 바닥적 전개. 이거는 두 번을 대봤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다음에 6전, 요번에가 이제 6전이고 다음에 7전째예요. 이제 더 밀릴 수가 없거든요. 그럼 다음에는 강도가 세게 나옵니다. 승부타를 준비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봤을 때 조금은 다른 의미. 6번만은 자세가 잡히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조교발이 먹히는 단계고, 9번만 자세 이미 잡혔어. 결국 타이밍인데 딱 이번에 타는 걸 보니까 타이밍이 바로 오겠네요. 빠르면 다음이고요. 늦어봐야 3전째까지 안 가. 2전 안에 승부 무조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바로 3경주의 두 마필, 바로 마법탄환과 파인글로리 두 마필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 마필은 토요 7경주입니다. 요게 이제 첫 번째 승부처였던 6경주에서 라운 스마트하고 개선행진고 이거를 단통으로 때렸습니다. 제가 방송을 통해서 농본 혜택 지워드렸고 6번, 9번을 거의 9배짜리 배당 단통으로 때렸어요. 단통으로 때려놓고 들어갔던 연이었던 7경주. 여기서 장석의 승부가 뭐였습니까? 바로 세제사랑이었습니다. 이번에 복귀말이 뭡니까? 세제사랑입니다. 자, 세제사랑 14전, 이번 주까지 15전을 치르면서 결과적으로는 2차기 입상이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근데 왜 제가 이 말을 주목했느냐? 지금까지 세제사랑이 데뷔를 하면서 제가 이마피를 관찰하면서 지금이 왔다였어요. 제가 현장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리긴 했어요. 솔직히 좀 고민했다, 마지막까지. 왜 고민했냐? 이 편성이 5군 편성 중에서도 거의 최상의 레벨이고, 중요한 건 승부가 세게 나온 마필들이 많다.
어떤 말? 8번마 그리핀, 10번마 황룡비상, 12번마 동촌의 아침. 이런 마필들이 승부가 이빠이 걸려있다. 능력치가 있는 마필들이 나온 상태에서 이빠이 승부가 걸려있는 상태에서 작전말 놓고 들어간다? 야, 고민된다. 근데 왜 들어가냐? 그에 따른 배당이라는 거. 그에 따른 배당이. 그리고 이런 마필들은요, 이번에 못 잡아도 다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때렸냐? 승부는 그리핀과 동촌의 아침에 걸려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제사랑을 놓고 두 마필을 조지자. 레이스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왜 어떻게 달라든지. 자, 9번 게이트에서 출발하는 세제사랑입니다. 잘 보세요. 완식이 탑니다. 9번 게이트. 자, 출발합니다. 딱! 잘 보시면요. 9번은 외곽이에요. 근데 지금 잘 보세요. 별 추진이 없이 지금 마필이 알아서 지금 선두권에 중위권까지 올라옵니다. 쭉쭉. 지금 바로 꽃자리 들어가 버립니다. 별 추진이 없었어요. 앞에서는 좀 페이스가 굉장히 빠르게 지금 이끌고 있는 거고요. 딱 중위권에 붙어 있습니다. 딱 중간에 지금 완식이 붙어 있죠? 동방태양, 핑크스타, 승구미, 일단 D가 없는 마필들이 선행을 나간 상태고, 차분하게 따라갑니다. 근데 중간에 좀 끌렸죠, 말이 좀. 이게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는지. 지금 계속 싸우고 있죠, 지금. 말하고. 그리고 직선 들어옵니다. 그리고 지금 잘 기억하는 12번 동촌의 아침이 외곽에 있어요, 지금요. 자, 내측을 파고 나옵니다. 내측을. 여기까지는 뭔가 그림이 보였죠. 이제 뚫고 나오는. 여기까지는 정말, 뭐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여기서 한번 더 치고 나갔어야 되는데, 치고 나가지를 못했어요. 하면서 저는 내측을 쭉 올라올 줄 알았어요. 쭉쭉쭉 올라올 듯 하더니, 결국은 올라오지를 못하면서, 8번, 12번. 최종 착순 7착.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만약이에요. 경우에 항상 만약이에요. 만약에 세제사랑이 그 안쪽에서 갇힌 상태에서 흙을 맞지 않고 12번마 동촌의 아침이 붙어 있었던 그 외곽 포지션을 지키고 있었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 저는 분명히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아까 화면을 보셨겠지만 3코너 진입 부분서부터 시작해서 내리막이요. 왜 마필이 막 고개를 들고 막 이랬냐면요. 내리막이었어요. 내려갔어야 되는데 앞이 막혀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수는 제어를 하고. 그러니까 많이 틀리는 거야. 확 쳐줘야 되는 그 타이밍에서. 근데 4코너를 딱 돌잖아요. 4코너를 돈 상태에서 원래 확 치려면은 앞에 마들이 쭉 뻗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게 그냥 내 체에서 쫙 파야 되는데 앞이 쭉 뻗지 못한 상태에서 뭔가 딱 치고 확 치고 나올 타이밍을 못 잡았어. 그러니까 그 내려오는 그 탄력으로만 그대로 내축을 뚫고 나온 거야. 그냥 꾸역꾸역. 앞에 마들 페이스를 지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4위권, 5위권에서 마필들이 선취입을 탈 때는 내측권에서 타는 것보다는 외곽에서 타는 게 훨씬 좋다. 내측에 서립을 타고 타는 척이 좋은 말은 뭐냐면요. 가만히 이렇게 따라가다가 돌면서 내측을 파면서 뚫고 나오는 거. 요 탄력이 그대로 뚫고, 요게 가장 안정적인 전개인데 이걸 진짜 잘하는 애가 누구냐? 조경호. 조경호 지금 예상가잖아. 그쵸? 예상가잖아, 조경호. 이걸 잘하는 게 조경호거든요. 근데 이 기술이 장난이 아니에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완식이가 중요한 건 이것도 지금 이 자리는요. 경호 탔어도 안 돼. 왜냐면 이미 3, 4코너에서 말은 내려가려고 힘을 못하고 내려가려고 하는데 자리가 없어갖고 탁 싸웠거든. 근데 이게 아쉬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 자리가 아니라 만약에 외곽 자리였으면 아니면 아예 참고 황룡비상이라든가 뭐 그리핀처럼 참고 아예 뒤에 있었으면 또 달랐죠, 여기가. 근데 경주 보시면 아셨겠지만 말이 끌고 나서 말이 알아서 뭐 어떻게 뭐 이게 씨발 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잖아요. 결과적으로 전개상에서 손해를 봤던 부분과 그리고 이번 경주 상대가 워낙 강했다는 거 이런 거 봤을 때는 저는 7착도요 엄청 잘 뛴 거예요. 그리고 땡큐다. 뭐가 땡큐냐? 7착이야 땡큐다. 제가 그 일요일날 그 첫 번째 그 승부처가 3경주였잖아요. 인수제. 이번까지 12번 뛰었던 인수제를 놓고 승부했던. 저는 이 세대사랑 인수제가 똑같아요.
인수제가 뒤늦게 조시파 터져갖고 이빨 오른 상태거든요. 지금 세제사랑이 딱 그런 케이스예요. 저는요, 만약에 세제사랑이 이 레이스가 아니라 인수제와 같이 나왔으면요, 단통이에요. 끝났어. 우리 한따거리 세게 하는 거야. 만약에 그 경주에 인수제하고 세제사랑 붙였잖아요? 배당이 90배당은 무조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세제사랑이 선택을 여기를 왜 했냐? 거리를 맞추다 보니까. 여기에 나온 것 뿐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 세제사랑이 뛴 걸 보니까요. 현군에서는 이 레이스가 최고 상이야. 이 레이스가 최고 상위 레벨이에요. 1200에서 뛸 수 있는 최고 레벨이 이 레이스였기 때문에 저는 세제사랑 이 조시발에 한번 올라오면요. 쉽게 안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경주 저는 세제사랑 조교 때 봐서 문제 없으면 저는 또 때립니다. 또 때려요. 기다리고 계세요. 세제사랑은 한번 이빨 두들려. 다행스럽게도 세제사랑이 4차 5차 온 게 아니잖아요. 7차기 왔어요. 땡큐다. 다음에 무조건 액면 승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토요일날 이제 마지막 마필은 식경주입니다. 메인 승부였어요. 이게 식경주가. 제가 때렸던 마필이 뭐냐? 6번 마 마이티잼. 근데 이거는 열받았죠. 왜냐하면은 6사에 때렸습니다. 6사 18점 몇 배인가? 6놓고 쫙 팔렸잖아요. 6놓고 빨갱이 쫙 나왔을 때 4놓고 쫙 팔렸을 때 4놓고 가장 안 팔린 말 중에서 이제 6번을 놓고 때렸는데 저는 직선에서 쭉 들어오는데 이건 끝나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6번마 마이티 잼은 일단 레이스를 이거 좀 굉장히 좀 아쉬워요. 왜냐면 여기 이 레이스를 통해서 드러났어. 능력이. 6번 게이트에서 뛰는 마이티 잼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6번 게이트입니다. 김혜성 기수의. 자, 출발합니다. 예상했던 대로 외산마 출조했던 4번마 태풍 돌프가 가냥 승부를 걸고 나왔고요. 자, 6번 게이트의 김혜성 기수. 자, 쭉쭉쭉 밀고 나옵니다. 쭉쭉 그냥. 쭉쭉. 저는요, 지금 이제 3코너 진입 부분에 들어오는데, 전 이 순간에 다 끝난 줄 알았어요. 끝났다, 이거. 아니, 마이티잼의 조시를 알고 있는데 여기 붙어 있어? 이거 끝났어. 무조건 끝났어. 전 솔직히 여기서, 지금 3코너 접어들고 있죠. 여기서 솔직히 고민도 안 했어요. 먹었다. 이거 무조건 먹었다. 어차피 3점 라이더 슈퍼들은 다 쓰는 말들이에요. 근데 딱 보면 뭐가 있어? 1번마 신기파랑하고 마이티잼밖에 없어. 끝났다. 외곽 빼고 나오죠? 이 순간에 저는 확신이 섰습니다. 먹었다. 배당 팔딱 봤죠? 18배. 그 탄력! 쫙쫙 올라오잖아요. 솔직히 저는 의문도 안 했어요. 잡겠지. 신기파는 잡겠지. 신기파는 쓰겠지. 여기서도 올라오잖아요. 이제 잡는 그림. 무조건 잡는 그림. 근데 신기파는 안 주고. 이런 씨발. 안 주고. 계속 가. 어라? 이런 씨. 와, 이런 못 같은 마이티잼의 연승식이 5점을 빼나왔거든요. 진짜 욕이 나오더라고요, 욕이. 근데 솔직히 좀 보면서 그 생각했어요. 사가서라. 왜냐면 제 막권에 뭐가 있어요? 1이 있었어요. 1도 이번에 조교가 좋았거든요. 4일이 몇 배, 6일이 몇 배였어요? 450배. 이것도 막권에 있었어요. 배당 막권. 6 놓고 4번, 8번 때리고 6, 5 받치고 6 놓고 1을 배당으로 세웠어요. 근데 둘 다 안 주고 4도 안 주고 1도 안 주고. 근데 덜 받는 거는 마이티잼은 거름도 나왔어. 씨발 또 욕 나오는 거죠, 이거. 마이티잼을 제가 왜 때렸냐? 제가 이거 현장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마이티잼은 제가 지금까지 보면서 최고다. 그냥 좋은 게 아니라 만땅이다. 때려라. 자신있게 때려라. 마이티잼은 지금까지 보던 중 최상이니까 때려라. 3차 왔어요. 씨발. 안 될 거면 오지나 말지. 착순이나 되지 말지. 아까 세제사랑처럼 7차 8차 되지. 다음 또 되면 되는데. 근데 여기서 왜 더 고민이냐면 이 마이티잼은 체중이 크게 나가는 말이 아니에요. 조건을 좀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건 있어요. 마이티잼이요. 조시빨이 너무 좋아요, 지금요. 그래서 마이티잼은 다음에 나와서 때리진 않을 겁니다. 왜냐? 먹을 게 없으니까.
근데 빼면 안 돼요. 절대 어부질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마리, 신기파랑. 이것도 이번에 어부질이 아니에요. 절대 어부질이 아닙니다. 신기파랑도 말이 엄청 좋아졌어요. 제가 조교평에다 뭐라고 썼냐면 신기파랑을 이렇게 썼어요. 뭐지? 이거 세 번 썼어요. 뭐지? 좋으면 돼? 물음표. 아, 머리 아프다. 이게 딱 조교평이었어요. 신기파랑이. 그래서 말쌤을 놓고 신기파랑을 바쳤던 거예요. 근데 그만큼 또 나오더라고요. 마이티뎀의 3착과 신기파랑의 2착은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토유경마 일단 뇌마피를 정리를 하겠고요. 자, 이제 일회용마로 넘어갑니다. 일회용마는 일경주부터 들어갈게요. 일경주부터. 요거는 제가 원래 불꽃왕자를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다가 현장 갔더니 8번이 너무 좋은 거야. 명성제국이. 그래서 이거는 뭐 아시다시피 단통 찍었죠. 8이다 이거는 8이. 8이 그냥 뭐 제가 봤을 때 이빠이니까 8위에 들어가면 되겠다. 그리고 제가 배당으로 바쳤던 마필이 뭐냐? 6번마 강자승이었습니다. 자, 마필이 작은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최종 착순이 6착이 왔습니다. 근데 이 강자승에 제가 주목했던 이유가 뭐냐면 조교 때 자세라든가 이런 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강도 동안 나오기 시작을 했고 지금부터 레이스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자승 6번 게이트에서 출발합니다. 출발하죠? 지금 게이트 이탈 반응이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요. 중속이 조금 떨어졌는데 나쁘지 않습니다. 그 뭐 뒤에 있으니까 지금 빤히 보이시잖아요. 8번은 뭐 완사이드의 선행을 나갔고 저 뒤에 있는 거 보이시죠? 저 뒤에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저 뒤에 있는 거 저 뒤에서 지금 쭉 따라옵니다. 쭉쭉 지금 화면에 안 보여요. 뭐 명성제국, 청계럭키, 킹나이트가 선두권에 붙였고 킹나이트는 조교 이렇게 한 킹나이트는 제가 지금 끝나고 얘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바닥에 있습니다. 바닥에. 그리고 내측을 딱 붙여놓고 때립니다. 자, 올라옵니다. 자, 보세요, 이제. 채찍을 잘 보세요. 채찍 뗄 때 말이 어떻게 반응이 잘 보세요. 채찍을 계속 떼죠, 지하주가. 근데 중요한 건 마필이 계속 반응을 하죠. 계속 반응을 합니다. 발을 쓰는 거 잘 보세요. 발을 잘 보세요, 발을. 자, 내측에서 올라오는 거 잘 보시죠. 발을 잘 보세요. 발은 지금 뻗는 주폭에 계속 올라오죠.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그리고 마지막에 외곽에서 쭉 와서 따이긴 했는데, 자, 이거는 지금 몇 가지 주목할 부분이 있었어요. 자, 뭐냐면은, 말이요, 보통 마지막에 힘이 빠지면요, 두 가지입니다. 들려요. 왜 들리냐면은, 말이 힘이 빠지면 제가를 뱉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자세가 올라가요. 그러면서 자세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 발을 뻗지를 못하고 들죠. 들어서 찍어버립니다. 이게 전형이에요. 이게 높은 마필들의 전형입니다. 힘 빠진 마필들의. 근데 지금 마필 보면 계속 내측에서 말을 계속 뻗고 나와요. 채찍 계속 때리는데 계속 뻗고 나와. 근데 잘 보시면요. 4코너를 돌고 100m 지점부터 시작해서 결승선 통과시켜서 계속 때립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요. 승부를 하려고 때린 게 아니에요. 말에게 주입을 시켜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때리고 직선 승부를 봐야 되니까 이 구에서 가는 거다. 그러면 이 말을 다음에 어디서 승부를 보느냐? 취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걸 좀 잘 보셔야 돼요. 단순히 채찍을 때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왜 때렸냐가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계속해서 취입을 해준 거예요. 쓰면 안 돼. 계속 가는 거야. 이 구간에서는 계속 가는 거야. 이걸 준 거예요. 계속해서. 액션을. 그리고 마필이 중요한 건 반응을 했다는 거고. 그리고 지금 화면 보시면 알겠지만 최종적으로 이 마필이 6착을 했지만 마지막에 여기서 다 덮친 거죠. 원래 그 탄력은 4착을 오는 탄력이었어요. 4착, 3착을. 결국은 주구장창 때리면서 마지막에 퍼지면서 여기서 덮치면서 된 건데 강자승은 제가 봤을 때 이제 힘이 붙는 상태예요. 다음에 강도 무조건 많이 나옵니다. 중요한 건 마체가 작아서 체중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만 보완이 되면 단거리 1200은 안 돼요. 길어요. 짧기 때문에 1000m 주목하세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 마필은요
1000m 중에서도 불량주로. 왜냐면 건 자체가 작아. 이 발통이 작다 보니까 이런 마필들은 모래가 들어가는 주로보다는 모래가 없는, 비가 와서 막 이런 주로, 이럴 때는 발통이 작은 마필들이 빡빡 치고 나가거든. 정말 빡빡. 이렇게 보면 강자승은 1000m에 비까지 오면 땡큐다. 강도까지 나오면. 그 조건 딱 거덜리면 난 그냥 때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킹나이트가 3착이 왔을 거예요. 아마 제가 지금 확인을 못했는데, 킹나이트는 조교가 아무 내용이 없었어요. 심지어 수요일날 조교를 안 나왔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딱 보니까 조교를 제대로 했잖아요. 그냥 왔어. 움직임 이런 거 보니까 이거는 뭐 다음에 용서 없죠. 뭐 다 보여줬는데 이거는 다음에 용서 없습니다. 조교가 조금만 더 올라가면 이건 문제 용서 없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만 불꽃왕자는 정말 최선 다했거든요. 세영이가. 근데 결국은 뭐냐, 조교 덜한 10번만 킹나이트 겨우 이긴 거예요. 결국은 불꽃왕자는 별 큰 능력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마필 강자승이고요. 자, 두 번째 마필은 7경주입니다. 7경주의 11번마 레디칸. 요거를 제가 그 방송에서는 개나리가 이번 주에 출주한 20조 10마 중에서는 제일 똘똘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현장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7번마 빅마운틴이 너무 좋은 거예요, 현장에서. 그래서 7번마 빅마운틴을 놓고 2번마 개나리를 때렸죠. 때렸어요. 때리고 막걸리 뭐였냐면 7번, 2번을 때리고 7번, 3번을 받쳤어요. 그리고 엉뚱한 막걸리 뭐였냐면은 11번마 레디칸을 놓고 2번, 7번, 2번, 3번, 7번을 받쳐라. 왜냐면은 11번마 레디칸이 너무 좋단 말이. 근데 복귀가 너무 안 나온다. 근데 어떤 전개로 갈지 잘 모르겠다. 11번이 엉뚱한 승부를 걸리면 전개가 깨지니까 뭐가 들어올지 모르니까 레디칸을 놓고는 2번, 3번, 7번을 받쳐라. 배당으로. 하지만 때리는 맞고는 7번, 2번으로 때려라. 자, 레디칸 11번 게이트에서 뛰는 레디칸을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최외곽 게이트예요. 11번 게이트. 출발합니다. 약간 들고 나왔는데, 이 자세 보시면은 자세 나쁜 말이 아니에요. 내측에 2번마가 선행을 나갔고 약간 제어하면서 외곽에서 뭐 3번, 5번 다 던집니다. 다 던지고 나오고, 지금 쭉쭉 나옵니다. 쭉쭉. 11번마는 지금 여기 있죠. 다 중위권에 있죠. 중위권에서 움직임을 항상, 배당마들은 움직임을 잘 보셔야 돼요. 움직임을. 자, 이제 때리고 나옵니다. 이제 물리고 때립니다. 이제 쫙쫙 채찍발 쫙쫙 붙습니다. 이제 와, 여기까지 그림은요, 여기 탄력을 쫙 받고 올라가는 그림이었어요. 근데 또 여기서 또 한 타임, 지금 발을 못 바꿨습니다. 여기서 발 바뀌었으면요 사고였어요. 대형 사고. 근데 발을 못 바꿨어요. 마지막에 발을 못 바꿨습니다. 지금 보셨죠? 채찍발 받는 거 보셨죠? 뻗는 거 보셨죠? 근데 한 가지, 발을 못 바꿨어. 근데 만약 발을 바꿨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7연하라로 끝나는 게임이었어요. 발 바꿨으면은 7연하라로 끝나는 게임이었어요. 레디카는 확실하게 변화가 왔습니다. 이건 확실하게 변화가 왔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빅마운틴은 지금 레이스를 뭐 보셨던 분들은 아셨겠지만 한 번 더 돌려보세요. 그러면요, 중간에 보면 흙을 맞아고 계속 말릴까 막 들리죠. 그 웃긴 게 뭐냐면, 이게 조교 때 보면 코들레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전 나와서 코들레 안 했어. 그래서 교정이 되나 했더니 말을 보니까 역시 이거는 코들레를 해야 돼요. 이거 진짜 많이 센 말인 게 뭐냐면, 중간에 말하고 엄청 싸웠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그 추진 때 나오는 폭발력이, 와, 1000m에서 그 폭발력이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빅마운틴은 이거는 장거리용이에요. 뛰는 자체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흙을 맞으면 말이 이렇게 들리는 거, 이걸 어떻게 이제 교정을 할 것이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조교를 통해서 정말 끊임없이 다듬고 다져야 된다. 이래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복귀를 끝냅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춘식이를 4번 추천드렸습니다. 4번. 춘식이를 4번 추천드렸어요. 그 중에서 춘식이를 승부로 가져간 게 3번이었습니다. 2번은 놓고 했고 1번은 후차권 주력으로 때렸습니다. 후차권 주력으로 때렸던 막권은 제대로 잡았습니다. 제가 제대로 잡았고, 제가 왜 갑자기 뜬금없이 춘식이를 말씀드리냐면, 제가 사실은 이 상반기에는 여러 가지 쓸데없는 생각이 많았어요. 말이 좋아도 안 되는 놈들은 안 돼, 무조건 지우기, 뭐 이런 어떤 선입견을 두고 경마를 했거든요. 근데 지난주부터 제가 확실히 좋아졌다고 느끼는 게, 말이 일단 우선이 되는 거죠. 말이 뭐 동철이라든가 대전 이런 거 아니면은 말이 우선이 되면, 기본기를 갖추고 있다, 말을 탈주하는 기본기만 갖추고 있는 기수라면은 이건 승부가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난주의 결과물은요, 시작입니다.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end가 아니라, the end가 아니라 start, power start. the end가 아니라 power start입니다. 첫 번째 발걸음을 크게 디뎠던 만큼 흔들림 없이 제 갈 길을 가겠습니다. 7월 2주차 조겨보니까, 이번 주 월요일날 조겨보니까 조교 출전 두수가 많이 빠졌더라고요. 이번 주 굉장히 가벼워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7마리가 나오든 14마리가 나오든 어차피 경마의 메커니즘은 똑같습니다. 가득 채워드릴 수 있는 예상 준비해서 7월 2주차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